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과 의사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더 낮은 자세를 언급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일부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칙을 바탕으로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대통령의 입장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내년도 의대 정원 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증원 숫자 조정을 언급하기보단 현재 의대 증원의 시급성에 대해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가 정부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여지를 남기며 전향적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물이 차 있는 웅덩이 주변으로 경찰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 4시 30분쯤 1m 깊이 물웅덩이에 33개월 여자아이가 빠졌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119 상황실에 이제 영상 의료지도 있잖아요. 영상 통화로 가슴 압박 이런 거 이제 CPR을 실시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 측이 서둘러 응급치료를 한 끝에 아이는 간신히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약물도 좀 많이 들어갔고 하면서 CPR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가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펄스가 관측이 된 겁니다. 하지만 추가 치료를 위해 상급 종합병원 10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상급 병원들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소아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거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원이 늦어지면서 아이는 맥박을 되찾은 지 1시간 30분 만에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어디라도 받아줬으면 어떻게 또 나아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찰은 부모가 집 근처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사이 아이가 물웅덩이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4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에 맞춰 동네 병원 개원이들도 주 40시간으로 진료 축소에 들어갑니다. 개원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는 16개 시도의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주 40시간 이게 준법 진료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시작할 거다.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긴다지만 주말이나 야간에 문을 닫는 병원이 늘어나면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과 그리고 양당 당대표 비대위원들의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임 당선인은 정부가 대화하겠다면서도 2,000명 숫자를 못 막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대화에 응하지 않는 건 의료계라며 대형 병원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기자, 일단 저희가 방금 들어본 것처럼 생후 33개월 된 여자아이가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었다는 점에서 혹시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상급병원 10곳을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수용을 거부당했습니다. 이게 의료 대란에 상관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저희가 그렇게 믿어봐도 될까요? 이거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환자가 이게 소생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요. 수용을 거부했던 병원에서 해당 환자를 받지 않았던 이유도 알아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겠는데요. 다만 이번 사망 소식이
의료 대란이 더 이상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로 어떤 내용이 좀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의 추진 경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잖아요. 이 대국민 담화에 2,000명 정원을 축소한다든가 백지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2,000명 증원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것 말고 의료계에 또 다른 유화책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이 오늘 강경책을 발표를 한다면 오늘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뒤에 그 병원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오늘부터 근무 시간을 줄입니다.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면 다음 날 주간 업무 오프를 원칙으로 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외래와 수술은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직서는 이른바 빅5 병원에서는 절반 정도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동네 병원도 진료를 좀 축소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쪽 소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건 개원의가 주축이 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근무를 하겠다는 건데요. 의협 비대위의 언론 홍보위원장으로 결정된 김성근 여의도 성모병원 교수는 준비된 병원은 바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개원의가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비대위는 의료개혁 원점 제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담화 이후에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